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퍼펙트 부동산입니다. 2024년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할 것이라던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지난 6월 16일 공식적으로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거품 논란이 불거진 전 세계 자산 시장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급등을 거듭하던 원자재 시장에서 투기 자본이 급격히 빠져나가면서 가장 먼저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1년 사이 5배나 급등했던 목재 가격은 최근 한 달간 무려 48%나 폭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표심만을 의식하는 정치인들과 GTX라는 오래된 호재를 이용해서 집값을 띄워 폭탄 떠넘기기를 하려는 시도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입니다. 거짓말 같은 일이 현실로 일어났습니다. 현재 지금 부동산 정책, 특히 여당에서는 지난 재보궐선거 참패 때문에 다시 되찾기 위한 표심을 잡기 위한 도구로서 자꾸만 부동산 정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거짓말 같은 일이 현실로 벌어지고 있어요. 집값 상승분의 절반은 임차인이 가져간다. 투자를 한 것이 아닌데, 그죠? 소유를 하지 않았는데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이야기죠. 사실 임차인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지금은 뭐 집값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을 갖고 있지 않고 임차인으로 있는 것이 굉장히 손해를 보는 거지만 집값이 하락하는 시기에는요 오히려 임차인이 안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임차인의 어떤 지금은 장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시장이라고 흔히들 인식을 하고 있지만 하락장에서는 얘기가 다릅니다. 하락장에서 임차인은 그런 하락의 어떤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변동성이죠. 상승과 하락의 그런 흐름을,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뭐 진짜 말도 많이 나왔지만 집값 떨어지면 그럼 임차인도 같이 손해를 감수해야 되냐 그랬더니 무슨 다른 이상한 얘기 하고 있습니다. 실현 가능성은 제로라고 봐야죠. 단지 그냥 요거 단지 이겁니다.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임차인분들 입장에서도 하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별 도움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현금 6%만 내고 하면은 이게 그러니까 6% 내면 얼마입니까? 한 16점 몇 배입니다. 그 중에 절반을 나눠받는다고 했으니까 레버리지를 8.3배를 때려갖고 부동산 관련된 투자를 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개발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냥 웃어 넘깁시다. 요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자, 그보다 중요한 것은요. 요즘에 계속해서 이게 막 짜인 것 같아요. 막판. 그러니까는 자꾸만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GTX 얘기는 10년도 더 됐죠. 나온 지가 10년도 더 된 얘기인데 그걸 갖고 앞으로도 계속 오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이 반영이 됐고 지금도 반영이 되고 있고 한데 앞으로도 반영이 되고 있다. 정말 요즘에 저 여기 지나갈 때마다요. 한번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내비게이션에서 이렇게 소리 나잖아요. 지금 어디 성남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지나갈 때마다 저도 봅니다. 우왕 그러면서 지나갑니다. 진짜 우왕이 우왕입니다. 15억을 돌파했던 예까지 GTX 효과로. 여기 이제 여기를 하나 더 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다가 하나 더 만든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GTX 때문에 자꾸 오른다 그러니까 아니 우리 동네는 저기 GTX 안 쓰면 남들 내 주변은 가는데 쓰는데 집값 오르는데 안 들면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다 여기도 세워달라, 이어달라, 연장해달라. 아주 그 요구가 보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 좀 자세하게 좀 보도록 할 텐데 참 이건 약간 좀 굉장히 의아합니다. 사실은 이 GTX에 있어서 그 수도권, 우리가 수도권이라 그러면 보통 이제 경기도를 바운더리로 얘기를 하니까 이 경기도 가운데서도요, 이 동남권
예, 동남권 같은 경우는 이 GTX에서 완전히 소외됐죠. 그쪽에 지자체에서 이렇게 힘을 또 이렇게 모아가지고 돌차고 하고 있는데요. 제가 제목에다가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는 것 같아라고 했는데 스파이 예 시장님 원 시장님 죄송합니다. 예 지역에 대한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만 강원도잖아요 시장님. 예 물론 이 GTX가 뭐 경기도 트레인 익스프레스 약자는 뭐 공식은 아니니까 뭐 그레이트라면서 이게 예 강원인가? 예. 아무튼 예 원주가 그러니까 GTX가 정확한 명칭은 아니지만 정확한 명칭은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지 않습니까? 원주가 수도권 전 솔직히 예 잘 공감을 못 하겠거든요. 예. 또 여기 또 일부에서는 이런 말도 했는데 그러니까는 GTX의 필요성, GTX의 당위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의 철도의 역할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대기오염, 온실가스 했기 때문에 GTX는 반드시 도입돼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셨는데 친환경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뭐 버스를 싹 다 친환경 버스로 바꾼다거나 아니면 굳이 내가 자가용을 갖고 나오지 않고 그냥 솔직히 대중교통이 중요한 거죠. 대중교통을 인프라를 잘 확보해 놓으면 사람들은 굳이 자차를 안 끌고 나와도 되면 사실 그것만 해도 엄청난 친환경 효과죠. 그 대중교통이 전기버스, 수소버스면 더 좋은 거고 이건 이제 GTX를 하려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어떻습니까? 여기는 그래도 약간 좀 효과를 보긴 했지만 다른 뭐 경전철이냐? 그 이름 뭐예요? 경강선. 경강선 뚫었으니까. 그리고 뭐 교통도 분당 가까워서 나쁘지 않은 지역들이 있으니까 여기는 괜찮은데 나머지는 좀 사실 이번에 큰 수혜를 못 보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상대적으로 집값이 덜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분노한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런 액션을 좀 보이고 있는 이런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분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여의도 쪽에 갔다가 이분하고 되게 닮은 분을 봤었는데, 예, 이 GTX는 참고로 희대의 유행어 도지사입니다. 예, 도지사입니다. 요즘이었으면 굉장히 유행했겠군요. 도지코인 삽니다처럼 들리니까.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정말 쏘아올린 작은 공은 굉장히 커졌습니다. 이것이 지금 엄청난 사회적인 파급 효과 이런 것들을 불러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사업 효과라는 부분에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 놨는데요. 사업의 효과 이것을 깔므로써 어떤 일이 있냐? 광역급행철도망 구축으로 수도권의 교통난 해소 및 수도권 기능과 도시 간의 역할을 더욱더 분담할 수 있게 된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참고로 보면은 여기 수도권의 교통난 해소 요건 맞습니다. 뭐 아무래도 길바닥에 차가 덜 돌아다닐 수 있다면 그거는 맞는 말이죠. 뭐 틀렸다고 부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수도권 기능과 도시 간의 역할을 분담한다? 이거는 완전히 틀린 말이죠. 오히려 지금 다 서울을 금방 간다. 뭐 강남까지 몇 분이다. 그러면 오히려 그러니까 수도권 각 지역의 역할을 분담하기는커녕 오히려 서울에도 의존하게 만드는 서울의 배드타운으로서의 역할로 아예 통일을 시켜버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완전히 틀린 거죠.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 효과는 부동산 가격에 지나친 거품을 만들어낸 겁니다. 예, 사실 예를 들어서 뭐 GTX 뚫려가지고 여기 뭐 지도가 여기까지 나와 있으니까 여기 또 계신 분들 또 뭐라 하지 마세요.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우리 애가 저기 학원을 가는데 원래 저 삼성동 살고 청담동 살고 여기서 학교 다니면서 사는 애들 다니는 학원이랑 여기서 금방이니까 가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다니면 애들도 그런 게 있거든요. 야, 너희 집 어딘데? 어디 사는데? 뭐 여기서 만약에 뭐 타고 왔다고 해요. 그러면 그 시골에서 왔다고 촌놈이라고 놀려요. 애들이 철딱서니가 없어가지고. 예,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볼 만한 부분이라는 거죠.
여기, 아무튼 여기서 시작을 했고, 좀 전에 제가 이제 원주까지 좀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동부권으로 갑니다. 동부권도 역시 마찬가지로, 솔직히 좀 교통 인프라가 많이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있어야 돼요. 뭐 강화가 되면 좋겠지만은, 이게 이제 GTX 때문에 자꾸 이제 이쪽으로만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포천 같은 경우는, 요걸 갖다 이렇게 연결해갖고, 같이 좀 타자, 요청을 했고, 심지어 철원까지도, 연장을 하자. 철원까지도 전철 철원군 인구가 한 4-5만 명 되나요? 사업성이 나올까? 안 되겠죠 아마. 근데 이런 것도 요청하고 있다고 하고요. 바로 옆에 인접한 동두천 같은 경우에도 여기는 아예 GTX 종점이 지금 덕정으로 되어 있는데 한 10km 정도 더 파갖고 동두천까지 뚫어주십시오. 이러고 있는 겁니다. 뭐 실제로 될지 안 될지 여부는 뭐 맡겨봐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 지역 간의 어떤 상생을 하자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이제 하고 있어요. 기사 내용에 보면 제가 여기 따로 내놓지는 않았지만은 근데 저는 이 상생, 그러니까 서로 잘 먹고 잘 사자가 상생이잖아요. 근데 이게 궁극적으로 너네만 서울로 쉽게 가지 말고 우리도 서울에 쉽게 가자. 앞서 제가 이것이 광역급행철도의 사업 효과는 제가 요거 얘기 들었었죠. 서울의 종속성을 강화시킨다. 오히려 지역에 뭔가 생기는 게 아니라 서울에 쉽게 갈 수 있으면 저 옛날에 그 KTX 막 뚫렸을 때 막 뚫린 건 아니고 2010년 좀 지나서였구나. 그 울산 현대백화점이 원래 주식시장에 제 이름 좀 까먹었어. 갑자기 생각나네. 울산 현대백화점이 원래 전국에서 장사가 제일 잘 된다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울산 지역이 가처분 소득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KTX 뚫리고 나서 울산 사람들이 울산 현대백화점을 안 가고 KTX 타고 서울로 와서 서울에서 쇼핑하고 내려간대요. 그건 종속성이 강화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자, 넘어갑니다. 심지어 춘천도 얘기가 나왔었죠. 5월 초에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거고. 그래서 평택이야 뭐 경기도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춘천까지 GTX가 연장된다 요구했으나 서울시청으로부터 75km가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이런 이야기가 역시 있었죠. 춘천도. 여기 이제 밑에 이런 거를 같이 내놨어요. 뭔가 좀 여지를 남기는 듯한. 이게 같이 딱 연결된 거거든요. 거부를 당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이때 이제 5월 초니까 후보자도 제도 개선에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써놓으니까 그래도 뭔가 좀 가능성이 아직 불씨는 좀 꺼지지 않은 것처럼 이러면 그 부동산에서 영업뛸 때 그래도 몇 마디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여지가 좀 남인. 저는 참고로 춘천 굉장히 좋아합니다. 평소에도 자주 가고요. 이거 타고도 자주 가고 하는데 이거 괜찮아요. 이거 잘 기껏 뚫어놓고서 이거 ITX 생기면서 원래 경춘선이 급행이 있었는데 급행도 없앴잖아요. 지금도 없지 않나? 요즘엔 잘 안 타봐서 모르겠네. 이거 있고 그런데 뭘 또 GTX까지 뚫으려고 그렇게 춘천 거기 숫자 1점 뭐 닭갈비라든가 아니면 자주 갑니다. 갔었습니다. 옛날에 한가할 때는. 자, 가평도 세상에나 GTX의 기지가 가평의 약자인가요? 자, 가평도 GTX 효과로 투자자가 몰린다는 이런 이야기가 이미 연초부터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죠. 지금 보시면은 근데 MT 때, 맞습니다. MT의 상징이죠. 여기 보시면 춘천에서 수도권 주요 지역까지 30분 안팎으로 이동이 가능해진다. 제2경춘국도를 뚫게 되면 수도권, 전 처음 보고 보통 서울 얘기하잖아요. 근데 서울 30분? 수도권 주요 지역?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수도권 주요 지역 어디를 춘천에서 30분 만에 차로 갈 수 있죠? 어디? 분당? 아니 판교, 수지, 일산 이런 데 됩니까? 이 주요 지역이 어디를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가평 또한 서울과의 접근성도 좋아질 것으로 한다. 옛날에 말입니다. 이 서울 지금은 서울 양양고속도로라고 부르는데 이 서울 춘천 고속도로를 뚫게 되면 항상 막혀갖고 46번 국도 타고 대성리랑 이렇게 지나가면은 춘천까지 막 2-3시간 걸리던 게 이거 뚫으면 이제 40분이면 간다고 광고를 엄청 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여기 서울 춘천 고속도로 타면은 춘천까지 40분 만에 가던가요? 물론 새벽이나 이런 데 가겠지. 주말에
아침에 한 8시에 일어나가지고 춘천이 나가볼까? 나와. 그러면 미사대교 건너고부터 저기 그 화도 지나갔고 그 서동대교 딱 다리 건너 거기 가는데 그것만 해도 40분 걸립니다 지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접근성이 좋아지면 결국 사람이 몰리게 돼 있고 사람이 몰리면 어떻게 돼요? 전철 같은 경우는 앉아가든 거 서서 가는 거고 뻥뻥 뚫리던 도로는 또 차로 막히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결국은 다 이제 부질없는 건데 말이죠. 자, 심지어 이것 때문에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왕십리에다가 이제 GTX 여기다 딱 세운다고 하니까 청량리에 있는 분들이 열받았죠. 왜? 이거 딱 한 정거장 차이거든요. 지역 감정이라는 게 뭐 영호남 갈등만 지역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에 이게 문제예요. 또 다 이게 갈라치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분당구 사는 분들은 성남 시민 취급받는 거를 약간 좀 싫어하고 그렇죠? 또 판교를 살면 또 판교는 또 분당구민이 또 아닌 것처럼 또 취급을 받고 싶고 이런 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아무튼 여기다 이제 짓는다는 것인데 이거 경의중앙선 타면 한정거장 바로 다음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좀 다 쓴다고 하니까 청량리 입장에서는 밥 숟가락만 얻지 말아라. 그러면 이제 이게 물타기 되잖아요. 효과가. 김포는 노선 뭐 해달라. 여기는 지하로 뚫지 말아라. 그래서 이런 각종 이기주의가 판치고 있다. 이게 다 너무 올랐기 때문에 생긴 일들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그 거품이 좀 이렇게 꺼지면 뭐 안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좀 무리를 한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그러면 안 되겠지만 곡소리가 나죠. 그렇게 되면 이기주의고 뭐고 같이 이렇게 좀 또 으쌰으쌰하게 될 거예요. 지금은 그게 안 되는 거죠. 상황 자체가. 여기 그래서 요것 때문에 여기다 진다 그러고 여기 또 인도건에다 또 한다고 또 그러고 있고요. 지금 여기저기 특히 여기 시흥 여기서 이제 갈라져 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또 하려고 시흥 쪽으로 또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또 여기서 또 싸움 납니다. 여기서 싫어하겠죠. 왜냐면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여기 갈라져가지고 이렇게 Y자, 약간 Y 노선은 참고로 여기 지금 D 노선은 여기 제한이라고 나와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기도 다 왜 이렇게 길어? 심지어 여기 여러분들 저기 하남 이어서 양평까지 가자 그러죠? 요 D 노선도 그러고 있습니다. C 노선은 여기 춘천 가고, 요거는 여기로 가고. 북한까지 가겠는데 이거. 자, 여기서 갈라지게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원래 여기가 예를 들어서 뭐 그럴 리 없게 1시간에 10대가 다니면 예를 들어서 이게 갈라지잖아요. 그러면 1시간에 이게 그러면 15대 20대가 다니냐? 아니죠. 이 10대가 일부가 일로 가버려요. 그러면 여기 있는 입장에서는 열받죠. 이 껴들어갖고 괜히 막 그러니까 또 이것 때문에 또 싸움 나고 그러면 이거 진짜 골치 아픕니다. 그냥 진짜 동네마다 저기다 그냥 다 쓰라고 하든가. 왕십리만 갑니까? 뭐 홍대도 가고 다 가라고 해. 자, 그래서 이 문제를 결국은 정부가 좀 해결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2027년 이후가 궁금해진다. 사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현재까지 지금 나와 있는 GTX 신호선 같은 경우가 완공 예상 시점이 2027년이라고 돼 있고, 심지어 GTX B노선은요. 국가철도공단 저기 홈페이지 가서 뭐 주요 사업 현황이라든가 뭐 사업 계획 뒤져봐도 아직 떠 있지도 않습니다. B노선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건데 요 지금 그림 보시면 이제 요 셋 그때도 한번 얘네들 나왔었죠. 통과제리 아이들 통과제리 만화가 아주 그 인생에 교훈을 많이 줍니다. 이게 뭔 장면이냐면 보신 분들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서로 이거 더 먹겠다고 선 그려갖고 아니 하지 말라고 이렇게 그려가지고 지가 더 먹는다고 하다가 결국 치고받고 싸우고 하다가 이 고기 날아가가지고 하수도로 떠내려갑니다. 뭐 이런 장면이었는데 GTX 라인이 이렇게 생깁니다. 이 라인 하나로 만약에 생길 수 있는 발생하는 효용이 100이라고 하면은 만약에 여기 3개예요. 그러면 각 지역당 효용은 3으로 나눠지겠죠. 그러면 각 역당 33 정도의 효용이 발생한다고 칩시다, 여러분들. 근데 만약에 이게 10개가 생겨요. GTX는 빨리 달려야 되는데 이제 속도 좀 붙는다 싶으면 갑자기 다음 역은 우왕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래 아까 3으로 나누던 효용을 10으로 나눠야 됩니다. 그러면 각 지역당
소유권 가치는 10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근데 이게 참 그래요. 없는 지역 입장에서는 원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포기하라고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정부가 국토교통부 교통 정리를 확실하게 좀 잘 해서 카더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걸로 들떠가지고 계속 거품에 거품을 더하지 말고 차라리 빨리 좀 결정을 짓는 게 좋다.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한테 욕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욕 먹는 걸 두려워하면 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그런 부분을 빨리 해야 되고 각 지역 지자체에서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저기 저 밑에 동네 저 수원, 뭐 화성, 뭐 넓게 보면 평택까지 여기가 왜 떴어요? 수원이 뜬 이유는 솔직히 딴 거 다 필요 없고 삼성전자 때문이죠. 화성도 마찬가지고 정말 훌륭한 기업 하나가 유치가 되니까 지역 경제가 완전히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서울을 편하게 가게 만들어서 뭐 집값이 올라가서 뭐 표를 뭐 이런 그런 거 고민할 시간에 차라리 그 지역의 경쟁력을 높여서 굳이 서울로 왔다 갔다 하지 않고도 살기 좋고 집값 막 올라가고 그런 지역을 만드는데 주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좀 정신을 차려서 하루빨리 지역별로 좀 안배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좀 덧붙여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자, 퍼펙트 부동산 다음 주에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깜빡하셨다면 좋아요 버튼하고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